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요번 TVN에서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부터 시작해서 CJ ENM의 엄청난 위기 상황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여러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시청해 보시면 또 너무나 신나는 쾌거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한번 임영웅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영향력이 가히 막강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다. 이런 말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수죠. 자, 이런 가수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가 오늘도 어김없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연애편지 뮤직비디오 1600만 뷰 돌파부터 시작을 해서 임영웅님의 KBS 단독 예능방송 언제 방영되나 너무나 기대가 된다. 심지어 17주차 서클 차트 12,882점으로 점유율 16위에 달하고 있다. 거기에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화 출구가 부산 단편영화제 2관왕을 차지했다. 거기에 쇼츠 채널 9천만 뷰 돌파까지.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한 이 뉴스 기사들이요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TV조선에 또 한 번 등장을 했어요. 바로 사건 파일 24. 다들 아시는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한 뉴스 방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임영웅님이 김용희님과 함께 불렀던 과거 무대 자료 화면들과 더불어서 유튜브 영상 조회수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채널 A에서도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사건 파일 24의 몇몇 장면입니다. 과거 영상들이에요. 이 당시 때 이제 임영웅님의 새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서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연일 보도를 했었던 내용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뉴스가 조만간 쏟아질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CJ ENM에 대한 예까지 들면서 정말 많은 대기업과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을 모시기 위한 그야말로 대전쟁이죠.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영향력과 쾌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방송 장면이 또다시 TV조선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 파일에도 등장을 했지만 또 다른 예능 방송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TV조선의 유튜브 채널. 자, 여기에 올라온 영상 중에 보이십니까? 가장 최근에 올라온 이 두 번째 영상. 60년 우정 최선자님과 임영웅님, 김영웅님의 선택은 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영상이 한 10시간, 11시간 전쯤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2021년 6월 20일에 방영됐었던 김영웅님의 이 특집 방송편 스타다큐 마이웨이 였습니다. 자, 이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왜 김영웅님이 등장을 했느냐?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등장을 해요. 이미 나올 때부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가 쫙 흘러나오면서 김영웅님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자님을 함께 만나는데 재미있었던 것 중에서 김영웅님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 우리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나 임영웅님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너무 많은 찐팬이다 라고 자막이 나오면서 우리 영웅이는 너무 진짜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많이 나왔었어요. 김영웅님이 지금도 많이 하고 다니지만 이 당시 때도 정말 많이 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효도 중인 국민효자 임영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TVN 유튜브 채널에서 임영웅님의 어버이날 특집 방송 제가 진행된다
프리한 닥터에서 5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방영된다 라는 내용 말씀드린 거 아마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언론 매체, 이런 방송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쏟아지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존재 자체가 효도다, 효자다. 그러면서 여전히 영웅 아리중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2021년도잖아요. 2년이 지난 2023년에도 김영웅님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푹 빠져 계신다. 네, 푹 빠져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된 팬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웅님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임영웅님 인사가 90도를 넘어갔어요. 90도 넘어간 폴더 인사입니다. 폴더 인사. 머리가 다리에 닿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깊게 인사를 했었고, 이렇게 함께 손을 잡으며 꿈이야 생시하고 행복해 하셨던 이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추억이 된 사랑의 콜센터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 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매주 등장하니까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반갑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 봄이었다. 혹시 이런 말씀 아세요?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우리가 임영웅님을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김영웅님의 이런 모습들, 임영웅한테 뿅 갔다라는 말들, 그리고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김영웅님이 눈물을 펑펑 쏟았죠.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아마 대다수의 소천사님들도 전부 다 김영웅님처럼 눈물을 펑펑 쏟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에 담긴 힘은 범접할 수 없죠. 깊은 울림과 깊은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이런 김영웅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 프로그램 쭉 넘겨보면 임영웅님이 노래에 항상 이렇게 눈물을 지었는데, 이 최선자님하고 김영웅님하고 또 워낙 친분을 자랑하시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엄마 임영웅이야 나야, 또는 할머니 임영웅이에요 저예요 라던가, 또는 남편분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김영웅님도 이렇게 최선자님과 임영웅님 중에 둘 중에 누구와 식사를 하겠냐 라고 물어보자 좀 굉장히 당황하면서 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셋이서 같이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김영웅님이 짧게 이렇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진짜 팬심을 갖고 계신 연예계의 다른 연예인분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계에서도 우리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을 고백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런 글까지 올라와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는 게 행복하더라 라고 적혀 있었던 바로 그 기사죠.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보면은 중장년층 여성 팬덤 중에서 임영웅님 노래를 듣고 나는 사랑동으로 이사를 왔다,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펑펑 울었다,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다, 힘들었던 외환위기 때 자신이 고생했었던 세월들 모두가 임영웅님의 노래로 인하여 치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 일반 어린 여성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정말 눈물 난다. 좋은 가수구나. 진짜 눈물 나. 그리고 똑같은 사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 엄마도 아빠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들었는데 임영웅 덕분에 좀 덜 힘들어졌어. 임영웅이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빠랑 비슷하대. 어머님들이 행복해지셨으면 그걸로 됐어. 많이 좋아하고 많이 즐기세요.
우리 엄마도 첫 덕질인데 엄마가 즐거워해서 나도 너무 즐거워. 25년 넘게 아이돌 덕질해왔던 딸의 뒷바라지 해줬으니 나도 엄마의 덕질을 뒷바라지 하고 싶어.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임영웅 승승장구해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김영웅 님이 이야기했던 말이 꼭 들어맞죠? 임영웅 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의 효자다. 이게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엄마는 왜 임영웅 편의점 알바했던 거에 가슴 아파하고 짠해 하냐? 나도 했었잖아. 나 3년 했잖아. 이 내용 기억나시죠? 네, 이 내용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픈 사연으로 많이 소개되죠. 그래서 크크크 개웃긴다. 빵 터지는 일반 여성분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니까 엄마 딸은 쿠팡 알바, 공장 알바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입장인가 봐요. 개웃긴다. 우리 엄마도 임영웅 군고구마 판 이야기 계속해. 나도 어렵게 큰 거 짠해 하던데 왜 나는 안 짠해 해. 우리 엄마 얘기 딸내미 휴학하고 2년 동안 공장, 백화점 알바마 5만 가지 다 했는데 그거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더니 라는 말도 있고 진짜 웃긴다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영웅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영웅이가 저렇게 고생했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녀분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짠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자녀분들보다 임영웅님이 무조건 더 좋다 이건 아니겠죠? 똑같이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많은 대중들과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김영웅님과 같은 연예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입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의 면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을 가장 곁에서 단연간 함께 있으며 엄청 자주 봤었던 사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탑6 트롯맨들이죠. 자, 임영웅님과 장민호님에 대한 이 미담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당시 때 영탁님과 함께 방송에 등장했었던 임영웅님이 장민호님에 대한 미담을 이렇게 쏟아냈었죠. 바로 JTBC 77억의 사랑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당시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민호님이 한 행사장에서 조용히 나를 불러냈다. 그리고 따뜻한 조언과 함께 맛있는 밥을 사 먹으라며 용돈까지 줬다라는 감동적인 일화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영탁님도 나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민호님이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당시에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또한 임영웅이 받은 돈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함께 나왔던 트롯맨들이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 당시 때 미담만 봐도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힘들었던 무명 시절에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 나아가서는 장민호님 같은 주변 동료들 따뜻한 사람들이 없었다면요 우리 임영웅님도 한때 힘든 생활고에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덕분에 우리 아티스트는 지금의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임영웅님이 그렇게 장민호님에게 깍듯하고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트롯계는요, 소씨가 알고 있는 이 연예계의 지인의 말을 빌려보면 굉장한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연예계가 경쟁사회지만 이게 어찌 보면 트롯파는 더 적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불러주는 행사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트롯스타 몇몇이 이 행사장을 독식하는 형태가 굉장히 잦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행사장, 각종 크고 작은 무대에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당시에 장민호님 같은 선배, 연예계에 계신 가수분들과 현장에서 많이 마주쳤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젊은 트롯 가수로서 경쟁 상대잖아요. 근데도
장민호님은 임영웅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도 굉장히 살뜰히 챙겨주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다른 방송에서도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만 봐도 임영웅님에 대한 이 장민호님의 진심도 그렇고 트롯맨들 간의 우정도 그렇고 만약 이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였다면 우리가 이 탑6 멤버들의 관계성이라고 하죠. 멤버들 간의 어떠한 유대관계 또는 우정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경쟁만 했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그런 큰 감동을 느끼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임영웅님은 장민호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받으며 도움을 얻고 결국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임영웅님 역시 다른 트롯맨들에게 배려를 하게 되죠. 임영웅님과 영탁님과 이찬원님이 이렇게 술 한잔 했던 자리인데 쭉 보면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술을 다 마시고 서로가 계산하려고 난리를 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롯맨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술을 사주고 싶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싶어서 오히려 막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저랑 영탁 형이 이찬원님 얘기예요. 영웅이 형을 뜯어 말리지만 결국은 영웅이 형이 술값을 낸다. 다 낸다. 매번 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임영웅님 역시 이 장민호님에게 받았던 이런 따뜻한 베품을 이젠 자신이 크게 성공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찬원님도 그렇고 다른 트롯맨들 모두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점에 와서 누가 술값을 계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장민호님과 또 트롯맨들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최대한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 회동 때도 임영웅님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크게 한 통 쏘게 됐고 나아가서는 김희재님에 대한 증언도 보면 임영웅님이 밥을 엄청 많이 사준다고 하죠.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트롯맨들 만날 때마다 심지어 스태프들까지 임영웅님이 호텔식에서 통 크게 다 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하셨습니다. 이제 임영웅님도 좋은 스포츠카도 좀 타고 또 명품도 사 입고 그러면서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미지적인 면 때문에 일부러 소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써야 될 때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는요. 통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영웅님은 기부도 지금껏 8억 원 가까이 해왔습니다. 8억 원이 초과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시축 행사 때도 또 그 이전에 KBS 단독쇼 때도 자신은 노개런티로 출연을 합니다. 사실 돈만을 생각한다라면 그런 결정 내리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슈퍼스타가 됐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요즘 MZ세대와 젊은 층들이 열광하는 그런 슈퍼스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변 트롯맨들에게도 베풀고 기부도 하고 그리고 그냥 기부가 아니라 이런 시축 행사와 같은 재능 기부도 하고 그것이 이제 K리그 흥행기를 이끌어서 평균 1만 관중이 이제 3만 관중에 육박하잖아요.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선한 영향력을 알리다 보니 우리 영웅시대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영웅시대분들 역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어버이날까지 연차를 내고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국내 여행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서 공식 스케줄 캘린더를 한번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그 결과입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마 임영웅님도 다음 주 8일까지 특별한 일정 없다면 아마 가족분들과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5월 중순 말일까지 바로 단독 예능 방송인 마이 리틀 히어로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 특별한 스케줄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은 2집 앨범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특별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함부로 추가 일정을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임영웅님의 이 사진 자체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 딱 봐도 임영웅님이 어딘가에 내려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출근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올려놓은 SNS 사진상에 따르면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던 당시의 사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요 모습에 최근 일정이냐 아니면 언제 때 일정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댓글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때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방송국 일정이 있을 당시의 모습이 아닌가. 최근에도 임영웅님의 일정적인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한 건 2집 앨범 발표가 정확하게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그 2집 앨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달리기 속도는요? 어떨까요? 굉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엄청난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사랑의 콜센터 때는 매주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웅님이 포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지금은 이런 고정 스케줄이 외부에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조금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항상 웅보십 하다 보면 임영웅님이 다양한 형태로 소식을 전하거나 깜짝 놀랄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만간 임영웅님에 관련된 깜놀할 소식이 어떨까요? 전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일정적인 부분 이야기도 있겠지만 자, 이 연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임영웅님의 소식도 중요하겠지만 연휴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임영웅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에게는 조금 우울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연휴 기간 내내 엄청난 폭우가 동반되거든요. 물론 실내 풋살장은 가능하겠지만 건물 옥상에는 외부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저런 풋살장을 다니거나 또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 자체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을 돌아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내일, 다른 날보다도 특히 내일이 굉장히 좀 강렬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혹시나 산, 강 이런 곳에 가시게 된다면 좀 어떻죠?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는 지역에 이 비가 많이 내리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전국에 강풍과 정말 엄청난 풍량,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제주도의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도는 벌써부터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 천둥번개 특보, 네, 그냥 아주 3콤보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임영웅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건강과 행복이죠. 물론 연휴 기간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멀리 갈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임영웅님의 노래도 들으시고 또 소시의 영상 소식도 들으시고
이렇게 비가 줄줄줄 올 때 밖을 보면서 여유있게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심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린이날 내일 비 많이 오고 이 비가 연휴 기간 내내 어버이날에는 비가 안 온다라고 하지만 특히나 내일과 모레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들조차 연착이 되고 난리니까 아무래도 이럴 때 지금 사실 어린이날 연휴 행사장 등등 뭐 주변 교통을 통제할 만큼 큰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두절미하자면 임영웅님의 이 단독 예능 방송 프로그램 방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5월 8일 아침 9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한 닥터,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 모습까지 그리고 실제 모습은 어땠는지 등등 다양한 비하인드 이야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TVN 채널이나 TV에서 시청을 하시면서 이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 시청률 대박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청률 대박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값진 날들이 되지 않을까. 5월 8일 날 혹시 내가 출근을 한다, 그렇다면 출근하셔서 이렇게 핸드폰 티빙으로 살짝 틀어놓던가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오전 9시다 보니까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못 본다 또는 일하고 있는 시간대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프리한 닥터의 고정 방송 시간대이기 때문에 요건 좀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로 이 방송 프로그램이 항상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쉽지만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영웅시대 분들이 동원이 돼서 시청률 대박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 열심히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비조심하시고 스밍, 투표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